안녕하세요. 온세미로 박부장입니다. 오늘은 군포 당동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여기 아파트에 보시면 일단 보자마자 특이점, 여기 이제 결로가 껴있죠. 그러면 습도가 최소 50%, 60%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여기는 거의 이렇게 습기가 생기지 않는 베란다거든요. 한번 체크를 해보면 습도가 58%, 한 오차범위 2%로 봤을 때 60%일 수도 있고 56%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탄성 코트로 시공을 한 곳입니다. 탄성 코트 정말 이쁘고,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맨질맨질하고 참 이쁜데, 탄성 코트에는 뭐가 없냐면 이제 방수 기능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물이 닿아서 안쪽에서 이 접착제를 물이 닿게 되면 이렇게 굳어가지고 이렇게 딱딱하게 굳어집니다. 그냥 탄성 코트는 고무입니다. 고무. 이제 고무가 이제 접착 영역이 없다 보니까 이 고무에다가 대부분은 이제 접착제를 발라서 이렇게 시공을 하게 되는데, 콘크리트에다 접착제를 바르고 탄성 코트를 시공을 했을 때 이 접착제가 물에 녹습니다. 그러면서 탄성 코트가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하자가 나는 거고요. 이거를 하기 전에 항상 이렇게 벽을 이렇게 제가 항상 하는 것처럼 벽을 이렇게 두드려보고 혹시 빈 부분이 없나 이렇게 좀 체크를 항상 해보셔야 됩니다. 빈 부분이 있어서 예를 들어 통통통 소리가 나는 곳이 있다, 약간 의심이 되는 곳이 있는데, 이런 곳들 있죠? 이렇게 딱딱하다는 느낌이고 안에가 비었다. 여기는 아마 바깥을 여기를 이제 떼어보면 알겠지만 안에가 다 깨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누수일 경우가 많으니까 바깥쪽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고요. 바깥쪽을 한번 체크해봤을 때 일단 실리콘에 있는 부분들이 이미 깨져 있고요. 한지 얼마 안 돼 보이고 페인트 자국이 있는 걸로 봐서 페인트 시공을 한 지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지 않습니다. 조금 흘러내린 자국도 많이 있는 거 보이고요.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이쪽에 빈 소리가 나는 것으로 봐서 보통 여기 부분이나 이쪽에 누수가 됐을 걸로 보이는데, 지금은 이렇게 특별히 누수 자국이 보이거나 뭐 그런 것들은 보이질 않네요. 페인트를 하면서 이렇게 코킹을 좀 했었을 수도 있고요. 다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이렇게 통통 소리가 나는 부분들은 좀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이런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코킹 공사까지 같이 하셔야 되는 게 좋습니다. 이제 단열을 잡으려면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에 있는 습기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습기가 이제 여기서 쓰는 물에서 나오는 물일 수도 있고, 여기에서 이렇게 물이 툭툭툭 떨어질 수도 있어요, 가끔씩. 그리고 누수로 확인해 보려면 항상 말씀드렸듯이 갈색을 찾아야 돼요. 갈색. 여기 보면 갈색으로 변했죠. 저건 철봉이라서 특별히 갈색으로 변했다고 해도 그냥 황변 현상 같은데, 누수 자국이 보통 철그름 통과해서 나오기 때문에 갈색이 색이 좀 약간 갈색으로 변하는데, 여기는 그런 부분까지는 없어 보입니다. 예, 여기 부분은 그런 부분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없어 보이고요. 여기는 그냥 이렇게 철헤라 같은 걸로 긁어내고 이제 바닥면을 좀 깨끗이 정리해 준 다음에 다시 온세미로만 시공해도 충분히 잡힐 거라고 보이는 빌라입니다. 그 근거는 뭐냐면, 일단 열화상 카메라로 탐지를 해봤을 때요, 한 바깥에 지금 온도가, 제가 한번 측정을 해볼게요. 바깥의 온도가 한 지금 표면 온도가 한 1도 정도, 영하 아니고요, 그냥 1도 정도를 지금 가리키고 있고, 여기에 온도가 한 3.6도 정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바깥의 온도하고 3도 정도밖에 이제 차이가 안 나는 건데, 그리고 특히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여기 창틀에 이렇게 습기가 그렇게까지 많이 있지는 않죠. 네, 여기는 굉장히 지금 습도계로만 보면은 습한 공간이기는 하지만, 이 습도를 잡아주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 단열을 시공을 하면은 습도가 상당히 줄어들 겁니다. 항상 제가 습도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기 보이시죠? 이 방 안에는 습기가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방 안에 습기가 많기 때문에 이 안쪽에서 차가운 부분인 이 유리창 쪽으로 이렇게 결로가 생기는 현상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항상 말하듯이 여기 안쪽에 무슨 시공을 하셔야 되냐면 틈막이 시공을 하셔야 되고요. 이 틈막이 시공을 최소한 밑에서 이렇게 디귿자로 이런 식으로 하고, 요 가운데는 꼭 틈막이 시공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것만 해도 이 생기는 결로 현상이 없어지고, 이 방 안에 있는 습기는 그대로 갇혀져 있고, 여기에 있는 습도는 당연히 낮아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체크를 해보게 되면 여기에 습도가 한 30% 정도로 확 낮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습도가 높은 이유는 여기에 먹은 습기들이 계속 습기를 배출해내고 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계속 지금 아마 물기가 이렇게 묻혀 있을 겁니다. 지금 열화상 카메라로 봐도 습기가 있는 부분들이 좀 보이고요. 영하까지 떨어진 부분도 이렇게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잘 안 보이시죠? 자, 이런 식으로. 하여튼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바깥에서 저 똑같은 상황인데 이 건너편에 있는 방에서는 지금 그 결로가 안 생기고, 결로가 생긴다는 건 일단 주방에서 오는 습기가 상당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주방에서 이 습기가 여기 밑을 통과해서 보통 일로 나오기 때문에 이런 습기들이 달라붙어서 일로 붙는 게 첫 번째 원인이라고 보이고요. 이제 온세미로 같은 경우는 열반사 단열재이기 때문에 아주 얇은 막으로 시공을 해둬도 바깥 여기에 있는 습기가 적기만 하면, 즉 한 40% 이하를 유지하기만 한다고 한다면 여기에 있는 곰팡이 결로는 다 해결이 됩니다. 그것도 반영구적으로 말이죠. 게다가 방수까지 되니까 바깥에서 나중에 물이 들어온다고 해도 그것을 막아줄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데는 온세미로 코트, 노팡으로 시공을 하시는 게 아니라 온세미로 방수가 되는 코트로 시공을 하셔야 되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습기가 생기는 모든 창문에는 다 밑에 틈막이 시공을 해서 더 이상 습기가 안 들어오도록 조치를 해주셔야 되고, 우리 집에 습기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냉기가 들어오는지 체크를 하시려고 그러면 이 밑에 있는 먼지가 쌓였나 안 쌓였나를 보시면 되는데, 지금 좀 어둡기 때문에 안 보이시겠지만 먼지가 많이 쌓여 있습니다. 이 창호는 굉장히 좋아서 옆에 틈막이 시공이 아주 잘 돼 있어요. 아주 옆에는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밑에 있는 부분에는 영상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차갑습니다. 멀리서 볼까요? 잘 보이진 않네요. 이 밑에서 지금 들어오는 냉기가 상당히 높습니다. 네. 여기서 들어온 냉기는 한 2도 정도고요. 여기 가운데는 좀 그렇게까지 낮지는 않네요. 한 3도 정도. 약간 까만색으로 보일 정도니까요. 여기는 잘 막아뒀다고 보고요. 이쪽 부분에 있는 냉기를 좀 막아주시면 전체적으로 베란다의 온도가 당연히 오르고, 그 다음에 습기를 낮춰주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곰팡이는 없어집니다. 여기를 하는 데에는 보통 온세미로를 1mm로 발라야 되는데 여기 전체를 다 발라줄 거예요. 물론 효과적으로 하시려고 그러면 여기 있는 면만 바르면 되지만, 왜 그러면 안 되냐면 이렇게 영상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이 밑에 부분에도 이렇게 냉기가 좀 있습니다. 잘 안 보이네요. 이 밑에 부분에도 보면 냉기가 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를 단열 공사를 해 놓으신다고 하면 가장 차가운 부분이 이쪽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습기가 달라붙기 때문에 단열 시공은 전체적으로 열받아 단열재를 전체적으로 천장까지 싹 다 해주시면 좋습니다. 여기에는 제가 보기엔 견적이 한 140만원 플러스 여기 모든 부분 긁어내는 데는 50만원 정도 추가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90 정도의 견적이 나올 것 같고요. 싼 자재, 결로 페인트 같은 걸로 발라드린다고 한다면 인건비 이틀 한 100만원 정도에 2명이 오니까요. 거기에다가 자재비 한 20만원에서 120 정도에 해결이 될 거라고 보는데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인건비는 날아가는 거지만 자재비는 영원히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좋은 자재인 온세미로로 좀 시공을 하시고 그 다음에 따뜻한 겨울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온세미로 박 부장이었습니다.